말씀드리기 진짜 창피한데 제가 세 군데를 다녔는데 셋 다 졸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SNS에서 뭔가 실제보다 좀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참이미지 연구소 주선혜입니다. 네, 구독자 10,000명 달성하고 나서 Q&A를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에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생겼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다녀가셨던 분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남편은 검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물론이고 저나 저희 아이들 학교, 학원, 아무 데도 이제 못 나가고, 집에 이제 계속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참초이스 배송 같은 경우는, 저 도와주시는 분이 이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서,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패킹을 해서, 이제 배송을 다 해드렸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응원 메시지랑 궁금하신 점을 정말 정성스럽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게 봐줘. 그러면 그 좋게 봐준 만큼 나도 또 그만큼 좋은 사람이고 싶은 약간 그런 심리? 그래서 대충 답을 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다이어트, 뷰티, 그 다음에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들,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에 책 추천해달라. 경력 단절이신 분들이 다시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했냐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셨고요. 자존감, 마음 관리 어떻게 하는지,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남편이랑 사이는 좋은지, 하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몇 편에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런 SNS 계정들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99%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그거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 카드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은 디자이너 분의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나 아니면 워딩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멋지게 만들어 주시죠. 다음 질문. 고3 엄마입니다.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오셨나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를 나왔습니다. 네, 외대에서 영어를 전공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꼭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영어 참 잘하시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유명 유튜버 중에 EBS 영어 강사 출신인 샤이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보다 한 학년 선배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고 정말 영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외대를 나왔고요. 대학원은 말씀드리기 진짜 창피한데 제가 세 군데를 다녔는데 셋 다 졸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20대 때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어학 전공자이다 보니까 경영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항상 좀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이제 비용이 이제 고가의 비용이 아닌 선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방통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원서를 넣고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방통대 수업이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흐지부지하면서 등록금을 날렸죠.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기 전인데도 아기를 놓고 내가 풀타임 잡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그럴 자신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알아보다가 그러면 교육대학원을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 2의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가 신사동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신사동에서 신촌까지 주 2, 3회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었죠. 그래서 4학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논문을 못 썼어요. 논문을 못 썼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교생 실습을 하러 나간 첫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또 30대 후반에는 부동산 대학원을 다녔어요. 주부이고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재테크를 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이제 책을 보더라도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뭘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니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자라고 해서 건대 이제 부동산 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들었었죠. 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를 다닌 거랑 이제 재테크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좀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뒷심이 부족해서 이거를 끝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죄책감이랑 아까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좀 정신승리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남편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남편이 외조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관계가 SNS에서 뭔가 실제보다 좀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의 지인분, 그 지인분을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 A라는 분이 어떤 모임에 간 거죠. 그래서 모임에 나온 사람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SNS에서 되게 즐겨보는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고 진짜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인데?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저희 부부 얘기 같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은 블로거였는데 요즘에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유튜브도 한다. 그래서 A라는 분이 혹시 그 집 참이미지 연구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랑 친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희 남편이 되게 웃는 얼굴, 웃상이라서 굉장히 자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막 자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에 한두 마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져줘요. 근데 그게 막 너는 잘 될 거야, 막 우리 써니 화이팅 이런 류의 말이 아니라 질문을 되게 툭툭 던져줘요.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거나 관심이 없으면 결코 던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질문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참초이스 제품을 구입하신 분 중에 굉장히 무례하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남편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 진짜 그냥 무시해버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원하는 만큼을 얻고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 고객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정말 나중에 네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받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신혼 초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남편이 보조석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거의 밤샘 근무를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가고 있었고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볍게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남편을 깨웠죠.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 다 하고 보험사 부르고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면 보통 남편들이 운전대를 쥐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장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다. 오빠가 대신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해야 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네가 운전대를 잡고 해야 돼. 네가 지금 여기서 운전하지 않으면 너 앞으로도 운전 계속 못해. 너 혼자 운전 못하니까 지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되게
좀 하드 트레이닝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신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초보 세대기였을 30대 초반에는 남편한테 되게 좋은 아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막 밥을 맛있게 하고, 뭐 기념일날 예쁘게 막 편지를 쓰고, 뭐 그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이제 점점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남편을 챙겨주는 거는 좀 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꿨죠.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존중을 해주고, 이제 남편이 되게 싫어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남편이 싫어하는 거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하지 않는, 명절에 이제 시댁에 내려갈 때 표를 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뭐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못 가는데 본인이 네가 먼저 애들 데리고 내려갈래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그래서 좀 되게 난감해하면 그냥 제가 먼저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좀 표 있는 거를 보고 가지고 먼저 내려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존중을 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결혼 11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서로 이제 막장을 본 적은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 이게 되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랑 남편 같은 경우는 둘 다 조금 뭐 이렇게 상처받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좀 오래 잔상이 남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은 서로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이제 감정 조절을 서로 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때로는 한번 완전 좀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름 되게 열심히 답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3개밖에 답을 못, 갈 길이 한참 멀지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짬짬이 이렇게 저의 일상이나 아니면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또 놔둘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